안녕하세요. 네, 오늘 2025학년도 성균관대 수시모집 요강 분석 발표를 하게 된 강북총설 전략담임이자 입시 컨설턴트 공병건입니다.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조금 변화가 있죠. 뭐 꼭 성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그 무전공 모집도 있고 그 다음에 의대 정원 이슈도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적인 변화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뭐 전형별 특징이 특별하게 변했다라기보다는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모집 요강들에서 이제 발췌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부 종합에서 이름이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이 있었는데 계열 모집은 융합형, 그 다음에 학과 모집은 탐구형으로 바뀌었고요.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이어갈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전공, 자유전공이 신설이 되었고 의예과 증원되었고 그 다음에 양자정보공학과라고 새로운 과를 신설했고요. 그 다음에 탐구형으로 자유전공 계열과 의예과를 모집을 하는데 순융화의 면접을 시행하는 걸로 그런 게 있습니다. 그 다음 과학인재도 인재 전형도 수능호의 면접을 진행할 거고요.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. 그게 가능 인원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그것도 뒤에서 전형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의예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변경되었다는 것까지 논술에서 변경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전형 요소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면접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서류를 한 다음에 서류량 면접을 70대 30 비율로 하고 그 다음에 서류형 같은 경우에 종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융합형이나 탐구형 모두 서류 100으로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탐구형에서 자유전공 그 다음 의예과 그 다음 사범대학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진행된다는 거 그런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광역 모집 단위 그러니까 무전공이라고 하죠. 그게 이제 올해 이슈기는 한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자유전공 계열을 지원을 하신다라고 하실 때 모든 과가 다 되냐? 그러니까 내가 아무 과나 자유롭게 갈 수 있냐? 사실 그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전공 계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의학학 계열, 사범, 예체능, 융합과학 계열의 첨단 학과들 여기서 뭐 반도체 융합, 뭐 양자정보공학, 에너지학 그리고 정원 외 계약학과 반시공이라든지 지능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 5년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2학년이 돼서도 이동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뭐 자유전공 계열을 제외하고도 원래 성균관대학교에서는 뭐 인문과학 계열, 사회과학 계열, 자연과학 계열, 공학 계열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설치 학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제 세부 전공으로 진행을 할 때 어떤 학과들이 어떤 계열에 있냐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성대 같은 경우에 사회과학 계열로 분류가 돼 있어요. 근데 뭐 연대 같은 경우에 인문과학 계열로 배열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을 할 거냐, 그래서 어떤 광역 모집 단위를 지원을 해야 되는가, 그 부분을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융합형 먼저 볼 건데요. 모집 인원이 이렇게 돼 있고 인문과학 계열의 설치학부, 사회과학 계열의 설치학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. 보시면은 인원이 전부 다 줄었습니다. 이제 다른 뭐 무전공으로 뽑는 인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학과들 조절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줄어든 모습을 보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계열 모집을 지원하실 때 나 작년에는 입결이 이 정도 됐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걸 곧대로 보시면 안 되고 인원이 변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입결이 더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화량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. 공학 계열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죠. 150명을 뽑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100명 모집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 처리 방법을 보시면은 학업 수월성, 학업 충실성을 우선 보겠다. 그러니까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, 뭐 학장, 뭐 자기 주도성 이런 것보다는 학업적으로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컷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요.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150명 뽑았었죠. 그 다음에 충원 706명까지 돌았고 50% 컷이 2.24, 그 다음에 70% 컷이 2.8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볼게요. 150명에 706번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856명 정도가 합격을 한 거죠. 몇 명이 지원해서 3,330명이 지원을 해서 그래서 50% 컷이 428등이 이 정도 등급이 나오는 거고
70% 컷이 599등이 2.8 정도의 성적이 나오는 건데 올해 이제 100명으로 줄었단 말이죠. 그래서 보셔야 될 게, 자, 공학계열 100명, 이제 50명이 감소됐죠. 작년이랑 비슷한 비율로 충원을 한다면은 471등까지 되게 될 거고요. 그러면 총 571등까지 합격할 거예요.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은 뭐 등급을 가진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. 그러면 70%컷 같은 경우에는 사실 떨어지겠죠. 올해에 지원을 한다고 치면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라는 건데요. 그래서 50% 컷이 286등이 될 거고 70% 컷은 400등이 될 겁니다. 그러면 작년 50컷보다 올해 70등 컷이 더 조금 더 높기는 하겠네요. 조금 더 높기는 할 건데 어쨌든 70% 컷이 더 높게 될 거라는 게 중요한 거죠. 물론 이거는 예상을 하는 거죠. 왜? 작년이랑 충원율이 사실 같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. 지원하는 학생들의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이게 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거를 뭐 확실하게 담보한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년 성적을 가지고 이제 원서를 쓰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, 그게 필요한 거죠. 학과 모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형으로 변화되면서 탐구형에서 자율전공 계열을 114명을 새롭게 모집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보시면은 늘어나는 학과들도 있고 줄어드는 학과도 있죠. 의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25명이 더 늘어나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반대로 늘어나게 됐을 때는 어디까지 더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? 그러면 컷이 내려갈 것인가?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학과가 다 서류 100은 아니에요. 지금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유전공, 의예과, 사범대,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평가 총점으로 먼저 5배수, 4배수, 3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봅니다. 그래서 면접 일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. 확인하시기 전에 이제 요걸 먼저 보시면은 아까랑 좀 다른 점이 있죠. 동점자 처리 방법에 있어서 탐구 확장성이나 탐구 주도성. 그러니까 이 학과에 맞춰서 내가 조금 더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것들이 학업 수월성이나 학업 충실성보다 살짝 더 위로 올라갈 거다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뽑는 학과, 계열, 뭐 아니면 전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일반고보다는 조금 더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특목고라든지 이런 학과 친구들을 조금 더 선호하겠다. 혹은 선도학교로서 뭔가 비교과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학교의 학생들을 조금 더 뽑는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면접 일자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데는 다 수능 이후지만 여기 보시면은 사범대 그 다음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에 면접을 본다라는 거, 요 일자 확인하셔야 되고요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앞에서 보신 융합형보다는 컷이 조금 내려가 있는 모습들이 있죠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50% 컷, 70% 컷 그냥 순수하게 교과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조금 낮아 보이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낮은 게 아니라 일반고나 자사고 그 비율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자사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프랑스 어문학과, 뭐 아니면 독어 동문학과, 러시아 문학과, 그러니까 아마 외고 친구들이 쓸 가능성이 사실 높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 학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. 약학과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다 높은 점수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내신이 조금은 낮을 수 있지만 그만큼 비교과 활동이 잘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. 과학인재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. 양자정보공학과가 올라갔고 에너지과학과랑 반도체융합공학과 인원 변동만 있는 거고요. 과학인재형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특정 학생들, 그러니까 뭐 과고 학생들이라든지 영재고 학생들이라든지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게 유리하다라는 게 꼭 그 친구들이 뭐 학교가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그만큼 비교과를 챙길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거기에서도 동점자는 여기는 또 학업 수월성과 학업 충실성을 보겠다. 반대로 탐구가 이미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학생들이 인재형으로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입결을 보시면은 똑같은 얘기인데 입결이 좀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비교과가 이미 충분히 있어. 내가 그걸로 이미 어느 정도 증명이 돼. 그러니까 교과는 조금 낮아도 돼.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교과가 낮으니까 여기에 써봐도 될 거야.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. 그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제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은 저 때까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된다.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니까
언제까지 추천받아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재적 학생 수의 10%에서 15명으로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아직은 3학년 인원수가 뭐 200명 이상이었던 학교들이 아직은 많잖아요. 그래서 200명에서 10%면 20명인데 거기서 15명으로 줄은 거는 이제 내가 조금 더 추천을 적게 받겠다.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수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입결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생기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 변동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전공 계열 이쪽에서도 뽑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 2명 빠지고 뭐 인문 1명 빠지고 자연과학에서는 좀 많이 빠지고 공학 계열에서 2명 빠지고 건축학과는 2명 늘리고 이런 변화들이 있고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교과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죠. 네. 근데 정성평가를 하는 내용 자체는 학업 수월성하고 학업 충실성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정량평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. 근데 원점수, 과목 평균, 뭐 성취도 분포 이런 것까지 다 볼 거고 너희들이 이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업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열리는 수업들을 잘 들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한다. 그래서 20%는 정성평가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. 그래서 입결을 보면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입결들이 이렇게 높은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다음 제가 담지는 않았지만 그 최저 요건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하실 때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. 근데 비교과, 내가 어떤 전공에 대해서 뚜렷하게 관심사를 보이지 못했다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뚜렷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못했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이 학과를 가기 위해서 공부는 충실히 했어. 성적은 나쁘지 않아. 라고 하는 거를 어필을 해야 된다.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입니다. 논술 같은 경우도 뭐 자유전공에서 30명이 늘어나면서 다른 학과들 빠진 걸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야 뭐 인원수가 큰 변화는 없지만 어찌됐건 각 과별로 인원수 변동이 있다라는 거. 그러니까 공학 계열은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죠. 수시에서. 예, 그 공학 계열의 아이들을 빼서 자유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넣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저 학력 기준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교과 전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성대는 다른 학교랑 좀 다른 점이 탐구를 둘 중 하나 잘한 거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요. 탐구도 따로따로 봅니다. 그래서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 5개 영역에서 3개 합 6이니까 탐구를 1, 맞고 뭐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 뭐 2, 2를 맞았다. 그것도 1에서 이제 2를 차지하고 영어 하나가 뭐 4가 나왔다. 이래도 되는 거죠. 그런 식으로 그리고 과에 따라 가지고 3합 6인대가 있고 3합 5인대가 있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영역 중에 3개 4 그리고 탐구가 2과목 평균이 된다라는 거.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학교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시험 내용 같은 경우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하고는, 그러니까 같은 레벨의 학교들하고 좀 다르게 공통 수학, 수학 1, 수 2 이렇게 가지고 문제를 내요. 그래서 실질적인 난이도는 같은 학교급에서 비교하면 막 높다까지는 아니기는 합니다. 근데 이제 논술 100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뭐 따로 내신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논술 실력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요. 신설된 모집단위 그리고 증원대 인원으로 변화된 모집단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그냥 나 작년에 있던 50% 컷, 70%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? 이렇게 접근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학업 수월성을 중시하느냐, 탐구 확장성을 중시하느냐, 내가 활동이 어느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느냐,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울리는 전형을 꼭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실 때 면접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뭐 서류 100 아니면 정성평가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.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적을수록 그 요소 자체는 중요성이 커집니다. 아까 논술 같은 경우에 논술 100이라고 했잖아요. 수능 최저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논술 자체를 잘 볼 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. 근데 평가 요소가 뭐 면접도 있고 최저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양하게 그 중요성 자체 내가 이거 하나 못해 보다는 다른 걸로 메꿀 수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모집 요강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으로 성대에 대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